2025년 5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3층 제7호 법정. 지은과 민재가 마주 앉았다. 3년 만에 재회. 어색했다. 긴장감이 흘렀다. 판사가 입장했다. 50대 중반 여성. 엄숙한 표정. 모두 일어났다. 인사했다. 앉았다. 판사가 사건을 확인했다.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건. 원고 이지은. 피고 최민재. 미성년 자녀 최서연. 이혼 일자 2022년 4월. 양육비 합의 월 50만 원. 하지만 3개월 후 중단. 총 미지급 기간 33개월. 미지급액 1,650만 원. 판사가 민재를 봤다. 물었다. 사실이냐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냐고. 민재가 일어났다. 대답했다. 사실이라고. 하지만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앉으라고 했다. 설명해보라고. 민재가 말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 2022년 7월에. 그 후로 수입이 없었다고. 구직 활동을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양육비를 주고 싶었지만 능력이 안 됐다고. 미안하다고. 판사가 들었다. 표정 없이. 지은의 차례였다. 판사가 물었다. 반론이 있냐고. 지은이 일어났다. 있다고. 피고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증거가 있다고. 판사가 제출하라고 했다. 지은이 서류를 냈다. 준비해온 것. SNS 게시물 출력물 20장 넘게. 판사가 받았다. 하나하나 봤다. 민재의 SNS 사진들. 2022년 8월. 제주도 여행. 리조트 수영장. 9월. 새 여자친구와 데이트. 고급 레스토랑. 10월. 명품 가방 구매 인증. 에르메스. 11월. 부산 여행. 해운대 특급 호텔. 12월. 크리스마스 파티. 샴페인. 2023년. 계속됐다. 1월. 스키장. 평창. 2월.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선물. 3월. 새 차 구매 인증. 수입차. BMW. 4월. 일본 여행. 도쿄. 5월. 여자친구 생일 파티. 케이크와 선물들. 6월부터 12월까지. 끊임없는 소비 기록. 2024년. 더 화려해졌다. 유럽 여행.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3주간. 명품 쇼핑.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고급 레스토랑. 미슐랭 스타. 모든 게 기록돼 있었다. SNS에. 자랑하듯. 판사의 표정이 굳었다. 민재를 봤다. 날카롭게. 물었다. 이게 뭐냐고. 수입이 없다며. 민재가 당황했다. 변명했다. 여자친구가 냈다고. 자기 돈 아니라고. 빌려 쓴 거라고. 판사가 말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재산 조회를 명령하겠다고. 2주 후. 재산 조회 결과가 나왔다. 법원 조사관이 보고했다. 민재의 금융 거래 내역. 모두 공개됐다. 은행 계좌 4개. 총 잔액 3,247만 원. 신차 구매 기록. 2022년 12월. 2,300만 원. 본인 명의. 할부 아닌 일시불. 전세 보증금. 오피스텔. 강남. 1억 원. 2023년 3월 계약. 본인 명의. 현재 직장. IT 회사. 입사일 2023년 2월. 월급 380만 원. 상여금 연 800만 원. 총 연봉 5,360만 원. 판사가 서류를 봤다. 민재를 봤다. 물었다. 설명하라고. 수입이 없다고 했는데. 민재는 답하지 못했다. 거짓말이 들통났다. 판사가 말했다. 위증이라고. 법정 모독이라고. 엄중히 처벌할 수 있다고. 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하지 못했다. 판사가 결정을 내렸다. 양육비 이행 명령. 즉시 집행.
매달 50만 원. 민재의 급여에서 직접 공제. 지은에게 송금. 거부 불가. 회사에 통보할 거라고. 미지급분도 갚아야 한다고. 총 1,650만 원. 하지만 한 번에는 어렵다는 것을 안다고. 분할 상환 허용. 매달 30만 원씩 55개월간 총 매달 80만 원 지급. 양육비 50만 원 플러스 연체분 30만 원. 민재가 항의했다. 너무 많다고. 생활이 어렵다고. 판사가 일축했다. 당신 연봉이 5천만 원 넘는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아이의 권리라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판결이 내려졌다. 지은은 안도했다. 드디어 3년 만에 정의가 실현됐다.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다. 항소도 생각했지만 소용없었다. 증거가 명확했다. 거짓말이 다 들통났다. 법정을 나섰다. 복도에서 민재가 지은을 불렀다. 돌아봤다. 민재가 말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지은이 대답했다. 이제 와서 소용없다고. 3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고.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재가 변명했다. 여자친구 때문이었다고. 돈을 많이 썼다고. 그래서 양육비를 못 줬다고. 지은이 비웃었다. 그게 이유냐고. 딸보다 여자친구가 중요했냐고. 민재는 답하지 못했다. 지은이 말했다. 이제부터 제대로 받을 거라고. 한 푼도 빠짐없이. 법원 명령이니까. 딸을 위한 거라고. 당신 편의가 아니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지은은 서연이를 안았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서연이가 물었다. 뭔데? 지은이 대답했다. 비밀이라고. 나중에 알려줄게. 2주 후 첫 입금이 있었다. 지은의 계좌로 50만 원. 민재의 급여에서 자동 공제된 것. 회사가 직접 송금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지은은 통장을 확인했다. 눈물이 났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달도 입금됐다. 정확히 50만 원. 그 다음 달도 계속됐다. 민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이 강제했다. 지은은 안정감을 느꼈다. 처음으로 예측 가능한 수입, 딸을 위한 돈, 생활이 조금씩 나아졌다. 50만 원이 추가되니 여유가 생겼다. 서연이 학원을 보낼 수 있었다. 미술학원, 서연이가 좋아하는 영어 유치원도 고려했다. 좋은 교육, 딸의 미래를 위해 밀린 월세를 갚았다. 3개월치, 집주인이 고마워했다. 전기세도 냈다. 독촉장이 사라졌다. 냉장고도 채웠다. 신선한 과일, 고기, 서연이가 좋아하는 음식들. 딸의 얼굴이 밝아졌다. 지은도 조금 쉴 수 있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줄였다. 주 5일에서 3일로 밤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다. 서연이와 함께 책을 읽어줬다. 놀아줬다.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민재에게도 변화가 왔다. 처음엔 분노했다. 강제 집행에, 급여 압류에, 회사에서 창피했다. 동료들이 알게 됐다. 양육비를 안 줬다는 것을. 뒷말이 많았다. 무책임하다고. 아버지 자격 없다고. 여자친구도 알게 됐다. 전처와 딸이 있다는 것. 양육비를 안 줬다는 것. 법원 명령으로 강제 집행됐다는 것. 여자친구가 실망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거짓말했냐고. 민재는 변명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신뢰가 깨졌다. 여자친구가 떠났다. 3년 사귄. 헤어졌다. 민재는 혼자가 됐다. 외로웠다. 후회했다. 처음부터 양육비를 줬어야 했다고. 법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딸에게 미안했다. 3년간 책임을 버렸다는 것이. 민재는 생각했다. 서연이를 만나고 싶다고. 아빠로서. 하지만 자격이 있을까? 3년간 돈 한 푼 안 준. 도망친
지은이 허락할까? 만나게 해줄까?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굳어졌다. 제대로 하기로. 앞으로는 양육비도 꼬박꼬박, 아버지 역할도 늦었지만 시작하기로. 지은에게 연락했다. 문자로 서연이를 만나고 싶다고.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지은은 문자를 봤다. 고민했다. 믿을 수 있을까? 또 실망시킬까? 서연이를 위해선 아빠가 필요했다. 하지만 상처받을까봐 결정하기 어려웠다. 시간이 필요했다. 민재 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급여 압류건으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민재는 인사팀으로 갔다. 팀장이 설명했다. 법원 명령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매달 50만 원씩 공제된다고. 연체분 30만 원도. 총 80만 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였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소문이 퍼졌다. 양육비 미지급자. 법원 강제 집행. 민재는 부끄러웠다. 하지만 달게 받았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제2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민재가 뉘우치는 것 같은데요. 과연 3화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작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